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라미란 주연의 시민 덕희는 2016년 평범한 시민이 보이스피싱 총책을 붙잡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덕희의 실제 인물은 화성시에서 세탁소를 하던 김성자 씨입니다. 2016년 1월 말 김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새아이를 키우며 세탁 옷수선으로 모은 전 재산 3,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김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평소 입도 안 되던 술과 수면제에 의존하며 거의 일주일을 누워만 있었죠.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10여일이 지난 2월 초 애써 마음을 추스려는데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끊으라며 욕을 퍼부었는데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최 씨가 자신들을 협박하여 이런 일을 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간 저지른 사기 행각에 죄책감을 느껴 그만두고 싶었지만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조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책을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조직원은 지금 총책이 술 마시러 나가 있는 상태라 급히 전화한 거라며 매우 두려워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고 김 씨가 비밀 보장을 해주면 총책의 본명과 나이, 귀국 날짜, 항공편을 모두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총책 최 씨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한 후 2015년 11월경 중국 청도 소재의 아파트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이모 씨 등 6명의 조직원을 구성했습니다. 사전에 입수한 대출 희망자 명단을 이용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아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800명에게 대출 신청서를 접수받아 61명에게 약 1억 원을 가로챘죠. 김 씨는 조직원이 알려준 총책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게 알렸지만 경찰은 김 씨에게 또 당했냐고 비웃으며 정신 나간 여자 취급을 했습니다. 또한 총책이 한국에 온다는 사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고 국제항공은 협조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프다며 계속 미적거렸죠. 조직원은 총책을 못 잡으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김 씨에게 계속 하소연을 했고 김 씨도 이러다가 총책을 못 잡게 될까봐 불안했기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경찰을 대신해 조직원을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상세 정보와 각종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총책의 키가 몇인지, 몸무게는 대략 몇 킬로그램인지, 머리카락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고 수십 통의 전화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총책의 사진과 중국 산둥성 사무실 주소, 은신처 정보, 한국 주소, 보이스피싱 표적 800명 명단, 실제 돈을 뜯긴 피해자 명단, 범행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특히 김 씨는 총책이 한국에 입국하는 비행기 시간까지 알아냈습니다. 김 씨는 이 모든 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는데요. 김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 그 당시 보복이 두려웠으나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었고 경찰이 자꾸 정신 나간 여자 취급을 하며 수사를 미적거리니까 오기가 더 생겼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김 씨가 경찰서에 수사 자료들을 제출한 후 닷새 뒤 경찰은 총책인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중국서 암약 보이스피싱 총책이 조직원의 배신으로 설세로 한국에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찰이 체포했다는 기사만 나왔고 김성자 씨의 활약은 보도되지 않았어요. 경찰이 총책을 잡은 후 김 씨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기에 김 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이웃을 통해 알게 됐죠. 경찰이 총책 치 씨를 제외하고 중간책이나 조직원 한 명이라도 더 잡았다면 김 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첩보를 통해 총책을 검거했다는 말이 성립되지만 경찰은 딱 김 씨가 알려준 총책만을 검거하고도 발뺌을 한 겁니다.
또한 경찰은 범인 검거 공로에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조차도 주지 않았고 이 사건이 알려지자 그때서야 뒤늦게 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100만 원을 거절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업무 태만 등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 자체가 크게 관심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었죠. 이후 김 씨는 2016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넣었지만 이때도 주목받지 못했고 해당 경찰이 받은 징계는 보상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업무 미숙 경고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시민 덕키 영화에서는 덕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조직원에게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경찰에게 알려보지만 반응이 없자 직장 동료 복림, 숙자와 함께 잃어버린 돈도 찾고 조직원 손대리도 구하고자 직접 칭다오로 날아가고 중국에 사는 복림의 동생 에림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는 내용으로 각색이 되었는데요. 시민덕키의 박영주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보이스피싱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하기로 결정하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피해자들의 자책감이었다면서 피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잘 그리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시민 덕키는 1월 24일 개봉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